어떤 용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아무도 모르게 문을 하나 여는 것. 그런데 그 문이 인생을 바꿉니다. 2023년 3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올려주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작은 골목 끝에 있는 4평짜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이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선수의 공방 정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5분 동안 바라봤습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서. 결국 둘 다 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새벽에 혼자.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른바 잘 사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을 다녔습니다. 월급이 안정적이었고, 복지가 좋았고, 정년이 보장됐습니다. 아이 2을 낳아 키웠고, 아파트가 생겼고, 차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렸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남편 셔츠를 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건 접는 법, 된장 끓이는 농도, 냉장고, 정리 순서.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편하잖아. 남편이 가끔 그 말을 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쉬는 줄 아는 사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반박해봤자 더 피곤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러다 무서워졌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수 기초 과정을 들었습니다. 실 한 올을 바늘에 꿰어서 천에 꽂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집에 오지 않고 카페에 앉아서 혼자 술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국화꽃, 그 다음엔 나비, 그 다음엔 새.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섬세해졌습니다. 당신 또 그거 하고 있어. 눈 버려. 남편이 가끔 그랬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놓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계속하는 것, 그게 조용한 고집이라는 것을. 술을 놓으면서 낡은 옷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한복 고름이 떨어졌다고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쳐드렸습니다. 2시간 만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돈 받아야지.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냥 해드린 거예요. 이걸 그냥이라고 하면 안 돼. 솜씨가 너무 좋은데.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솜씨가 좋다는 말. 30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밥을 잘한다. 집을 잘 치운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솜씨가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을 보는 말이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제가 한 무언가를 보는 말. 그때부터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돈이 되겠어?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가게야?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해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 말들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6개월 동안 모았습니다. 장보고 남은 돈, 경조사비에서 아낀 돈, 생일에 받은 용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조금씩. 부끄러운 짓이었냐고요? 아닙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냥 그게 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오전에 가게를 보러 다니는 여자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어딘가 설레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겠지요. 골목 끝에 있는 4평짜리 자리를 봤을 때 이곳이다 싶었습니다.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창. 오후엔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쌌습니다. 골목이 깊어서, 사람이 안 지나다녀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큰 거리에 나갈 필요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조용히 시작하면 됐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혼자 하실 거예요? 네. 남편은요? 모르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날 제 전부였습니다.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에 도구를 채웠습니다. 낡은 옷수선도 받겠다고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손님 0, 둘째 날도 0, 셋째 날 할머니 한 분이 드셨습니다. 여기 수선해요? 네. 이 치마 단이 풀렸는데. 네, 해드릴게요. 치마 단을 수선해드렸습니다.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 5,000원을 집에 가져와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제가 존재한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개업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게에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점퍼를 입었는데 소매 끝이 낡아 있었습니다. 해진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세탁해서 색이 바란 것이었습니다. 여기 자수도 해요? 아, 네. 주문도 받아요. 손수건에 글씨 넣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글씨요? 그 남자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손수건에 엄마를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번 달에 치매 판정 받으셨어요. 당신 이름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내가 누군지는 잊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말에 바늘을 내려놨습니다. 몇 장 해드릴까요? 10장이요. 여러 군데 두려고. 저는 그날 그 손수건 10장을 사흘 동안 정성껏 놓았습니다. 엄마라는 두 글자를 10번. 한 번 놓을 때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생각했습니다. 완성해서 드렸더니 그 남자분이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 봤습니다. 감사해요.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이 4평짜리 공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담는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개업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박 과장네 와이프 만났어?
왜요? 박 과장이 그러던데. 자기 어머니가 수선집 다닌다고. 정순수의 공방인가 거기 사장님이 엄청 잘한다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 그래요? 응. 나는 가게 이름이 이상하다 싶었어. 정순이 우리 당신 이름이잖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설마, 당신이야? 정순수의 공방이 당신 가게야?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 기다렸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혼자 뭐 하는 거냐고. 그 나이에 가게가 뭐냐고.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몇 달이나 됐어? 석 달이요. 혼자서 다 했어? 네. 또 침묵. 잘 돼. 저는 그 질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질문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이요. 그래. 남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이게 허락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봉투 하나를 탁자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테리어 할 때 쓰라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보, 4평짜리면 줘봐. 의자라도 좋은 걸로 사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는 척 하기 싫어서 그냥 물었습니다.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남편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당신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남편이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말이 잘 안 돼서 그랬어. 미안하다는 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가게 잘 해봐. 내가 방해 안 할게. 그 말이 방해 안 한다는 말이 어떤 허락보다 더 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엄마 손수건을 주문하신 분이 지인들한테 이야기하셨나 봐요. 비슷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와이셔츠에 이니셜을 넣어달라는 딸. 결혼 30주년 선물로 아내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만들고 싶다는 남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친구한테 줄 거라며 작은 꽃 자수 파우치를 맡기신 분.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을 골랐습니다. 무슨 색 실이 그 마음에 맞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슬픈 마음엔 차분한 색, 기쁜 마음엔 따뜻한 색, 그리운 마음엔 바랜 듯한 색. 어느 날 손님이 물었습니다. 여기 물건 파는 가게예요? 아니면 뭔가 만들어주는 가게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마음 담는 가게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잘 됐겠다. 그런 가게는 없었으니까. 가게를 연 지 5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낯선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입으셨는데 눈이 좀 부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수선도 해요?
네. 이 원피스 수선할 수 있을까요? 꺼내신 원피스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20년은 됐을 것 같은 질감. 색도 발에 있었지만 천이 좋았습니다. 이거 제 딸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예요. 저는 원피스를 받았습니다. 딸이 이번에 이혼을 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이 가져온 짐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리겠어서. 차라리 줄이든 뭘 하든 다시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버리면 그날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원피스를 손에 든 채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오히려 새로 시작하기 좋게 고쳐드릴게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또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 원피스를 일주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낡은 부분을 보강하고 실루엣을 다듬고 소매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안쪽 솔기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작은 꽃 하나를 수놓았습니다. 찾으러 오셨을 때 그분이 원피스를 입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수놓인 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달린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끓였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골목이고 사평이고 혼자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이 골목에 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아직 해가 안 뜬 날도 있습니다. 창에서 햇볕이 드는 걸 기다리면서 시를 고릅니다. 그 시간이 제 시간입니다. 아내가 아닌, 엄마가 아닌, 며느리가 아닌 그냥 정순이라는 사람의 시간. 어느 날 오후 남편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한번 보고 싶어서. 남편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을, 수의 도구들을, 창가에 놓인 실바구니를.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꾸며놨네. 그래요? 응. 남편이 창가에 걸린 작은 자수 액자를 봤습니다. 제가 연습 삼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들꽃 한 다발.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네. 예쁘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남자한테서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줄게. 집에 걸자. 그거 연습용이에요. 그래도 사줄게. 남편이 2만 원을 탁자에 올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그 골목에 갑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간판을 한 번 봅니다. 수선수의 공방 정순. 제 이름. 57년 만에 생긴 제 이름이 걸린 자리. 이걸 읽는 분들 중에 혹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작하세요. 작아도 됩니다. 사평이어도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처음엔 손님이 제로여도 됩니다. 그 간판에 내 이름이 걸리는 순간 달라집니다.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집니다. 저는 56에 처음으로 그걸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가장 빠른 날입니다. 정순씀 2024년 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당신에게